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홍헌영입니다. 비전, 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기도 하고 진부하기도 한 단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전, 목표에 대한 극단적인 두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목표를 세우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막 열심히 하면 온 우주가 도와줘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견해가 하나 있고요. 양쪽 극단의 견해는 어떻게 인생사가 뜻대로 되느냐. 목표를 세워봐야 어차피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원해서 이 자리로 왔느냐 그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장사상이라 그러나요? 흘러가는 대로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나는 살겠다 있습니다. 뭐 둘 다 저는 존중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적절한 조화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우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저희 초등학교 6학년짜리 저희 아들이 물어봐요. 민준아 너는 뭐가 될래? 목표를 물어보면 아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저는 반드시 될 수 있어요. 막 너무 그래도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얘가 세상을 너무 모르나 막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빠 저는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죠. 뭐 전 뭐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숙제나 할래요. 뭐 이러면 그것도 좀 슬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목표를 가지길 원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됐든 요리사가 됐든 뭔가 목표를 가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놀이터에 갔을 때 나는 그대부터 타봐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일종의 열망과 즐거움을 주잖아요. 사실은 목표를 못 이루어도 결론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목표와 비전의 효용은 그것을 달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세우고 그것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나에게 어떤 동력을 주는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한번 꼭 이뤄봐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고 한 1, 2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목표는 안 됐어. 그러면 그 1, 2년이 허송세월이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배운 것들, 얻은 것들이 다음 스테이지에 반드시 사용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어떤 열망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사람들만의 것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목표와 꿈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그렇지 않든 일종의 우리의 태도에 대한 얘기죠. 근데 목표를 세우라 그러면 뭐가 돼야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너무 이런 측면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해요. get, 무엇을 얻는 것, 결과적인 것. do, 무엇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죠. be는 어떤 가치, 존재, 철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 아들이 말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get에 대한 목표죠. 어떤 결과나 그런 타이틀을 얻는 거니까. 돈을 10억을 모으겠다는 get에 대한 목표죠. do에 대한 목표가 될 수도 있어요. 난 딴 거 몰라도 세계여행은 한번 꼭 해볼래. 아니면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나는 꼭 이 정책을 펴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이건 do적인 목표겠죠. 마지막이 be적인 목표입니다. 뭔가 나는 가족과 화목하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좀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은 가치적인 be적인 목표입니다. 셋 다 중요하죠. 근데 보통 목표나 이런 거 얘기하면 저 세 가지 중에 뭘 많이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get을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도 매출 얼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보고서 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이 주로 목표가 되죠. 이 3자의 균형이 개인적인 커리어 비전 수립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B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와쿠니라는 그 일본의 한 그 이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 옛날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부들이 사는 여기는 어촌이래요.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근데 이제 1920년대였나요? 초반에 이제 막 공장들이 들어설 때에 그 근처에 섬유공장, 방직공장들이 들어서면서 폐수들이 막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떼죽음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어부들이 생계가 막막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공장에 가서 이제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 공장에서 나온 폐수 때문에 우리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이제 우리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 이걸 보상해달라.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는 우리가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 했겠죠. 그런데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정부의 지원책이랄까 옛날이니까 뭐 보상체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그래도 이 공장에 양심은 있었는지 묘안을 하나 냅니다. 그러면 썩은 그 폐수 때문에 죽은 물고기나 아니면 이렇게 기형이 된 물고기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값을 쳐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부들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늘상 고기를 잡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시장에 팔아야 되는 그 유통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죽은 물고기를 가져다가 공장에 갖다 주기 시작합니다. 돈도 벌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어부들이 이제 못하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못하겠다. 나 딴 일 할래. 그래서 마을을 떠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일을 바꾸거나 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이상하죠. 똑같이 물고기를 잡고 똑같이 갖다 줬는데 두와 갯이 같았는데 왜 이 일을 재미없다 하지 말자라고 했을까? 알고 보니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생계수단으로만 물고기를 잡는다고 생각했고 그냥 뭐 어촌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고 할아버지도 어부였으니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나 그냥 뭐 물고기 잡는 거지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장에 이 고기를 내다 팔고 그러면 손님이 물고기를 사서 야 이거 오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식탁에 올려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그 가족들이 화목하게 고기를 먹는 그런 것들이 일의 보람으로 왔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죽은 물고기를 내다 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없어진 거잖아요. 물고기를 죽은 물고기 갖다 주면 그냥 공장에서 바로 받아서 버리는 거죠. 돈을 쳐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가치라는 부분, 비라는 부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일을 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간에 그 직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 밑에서 그냥 취직해서 일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나는 원래 기획팀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엉뚱하게 영업팀을 발령받았어요. 막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어부들도 뭐 자기가 어부를 선택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 가치는 발견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어느 일이든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은 왜라고 몇 번 더 이상 대답이 안 나올 때까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를 한다. 물건을 하나 생산했는데 이 불량품이 없는지 계속 검사해요. 하루 종일 그걸 해야 되거든요. 하루 이틀이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왜 관리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품질 관리를 왜 하지? 불량품이 생기면 잘 안 팔릴 테니까. 그럼 왜 잘 안 팔리면 안 되지? 잘 안 팔리면 회사 수입이 떨어지니까. 회사 수입이 왜 떨어지면 안 되지? 회사 수입이 떨어지면 당연히 우리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럼 월급 주기도 힘들겠지? 그러면 나는 그냥 뭐 불량품 없는지 검사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불량품을 검수하는 거예요.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치를 가지면 왜라고 묻고 들어가면 모든 일의 본질에는 비가 존재하거든요. 가치가 존재해요. 복사 하나 하는 것만 해도 그래요. 물병 앉혀놓고 의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하려고 그 공부를 했나 할 수 있지만 그 영원히 한다면 그건 문제겠지만 그걸 할 때에 만약에 그 자료가 제대로 안 나있고 오타투성이면 어떻게 돼요? 회의가 제대로 안 되죠. 회의가 왜 제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좋은 안이 시간 내에 못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왜라고 물어보다 보면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태도의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일 때 우리가 놓치는 B라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한테 야 민준아 너는 뭐 이렇게 커서 뭐가 되라 이렇게 get이나 do에 대한 목표만 제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B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민준아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 무언가 옳고 그른 것에 있어서 네 소신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라. B적인 목표죠. 그러고 나서 do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옳은 걸 옳다고 말하고 틀린 거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해야 된다. get. 웬만하면 좀 판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제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B만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얼라이먼트라 그러죠.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커리어에서 좀 추구해야 될,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do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이 do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필요가 있어서 하는 일이에요.
회사에서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내가 아주 잘하는 것. 나는 뭐 말을 잘해요. 나는 글을 빨리 써요. 나는 뭐 이렇게 뭐 물건 정리를 잘해요. 뭐 이런 그 잘하는 것들이 발휘되어서 두가 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아주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난 이런 걸 좋아해 하는 것들. 그런데 저 세 가지가 잘 일치하면 이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자신의 직업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 되게 불행해지거든요. 그런데 또 잘하는 건데 원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보통 매너리즘이라 그러죠. 되게 잘하는데 나 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하고 정말 원하는데 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손재주도 되게 좋아. 소매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로 하는 일을 또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상적으로는 저 세 가지가 일치하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오히려 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강력하면 그 일을 저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어요. 안드레 아가시라는 그 테니스 선수를 혹시 아시나요? 그 선수는 테니스 업계란다. 엄청난 그 공을 세웠죠. 뭐 이렇게 윈블던 테니스 우승도 하고. 그런데 그 안드레 아가시가 나중에 그 자기 자서전에서 고백을 했어요. 테니스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운동선수나 성공한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사명감과 내가 정말 여기 열정을 가지고 정말 즐겁게 막 저는 테니스 말고는 뭐 테니스 할 때만 희열을 느꼈어요. 막 이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안 좋아했대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근데 재미는 있었겠죠. 아무리 자기가 테니스의 즐거움을 못 느꼈어도 경기에 지면 뭐 열은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테니스를 아주 잘했어요. 이게 좀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일, 재미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널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좀 잘하고 만약에 이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좀 지속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오히려 다르죠. 네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해서 성공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B죠. B. 그래서 앤드류 애거시는 자기가 원하는 B를 어떻게 이루었냐면 그 테니스로 모은 돈으로 애거시 재단을 만들어서 장학사업을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직업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원하는 일, 뭐 좋아하는 일, 잘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강력하게 만족시킨다면 나머지를 찾아갈 수 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특히 사회초년생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건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라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직장생활에 동기부여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를 따지라면 제가 볼 때는 입사하기 전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취업에 합격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 출근해. 이때 막 동기부여 돼 있습니다. 아, 내가 이 회사 무슨 뭐 마케팅팀에 일하기로 돼 있어요. 그럴 때가 가장 설레이는데요.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나면 그 동기부여가 급격히 초반에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건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요. 그것은 진짜로 그 일이 가치가 없어서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에 제가 만나본 그 간접 경험에 의하면 잘하지 못해서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잘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운동 경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운동신경이 모자라서 축구를 잘 못하는데 축구 경기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뭘 하나 배워도 잘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딱 들어갔을 때 마케팅팀 해서 딱 거창한 일이다 해서 했는데 해보면 맨날 이상한 일하고 막 힘든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조금 바꿔보세요. 아직 내가 잘하지 못해라. 숙련되면 그때서야 되게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직장생활은요. 우리가 대학생활은 보통 4년 정도 하죠. 군대는 2년 정도 하거든요. 직장생활은 40년을 넘게 해요. 뭐 다 합쳐서 나중에 커리어까지 3, 40년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의 숙련도는요. 적어도 몇 년이 지나야 나타나요. 5년, 10년을 했는데도 재미없으면 정말로 재미없으면 딴 거를 해도 되는데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 일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판단이 너무 빠릅니다. 잘하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사람이 잘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못하면요. 재미없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세 요소를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를 만족시키면 일단 한번 해본다. 그 속에서 나머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get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그럼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서두에 했던 얘기로 돌아오고 싶네요. 크고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좋은데요. 잠깐 그냥 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은 제 컴퓨터 바탕화면인데요. 10여 년 전에 제가 지금에 있는 데일 카네기라는 교육회사에 이직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이걸 깔아놨어요.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10여 년 전 윈도우에 그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이 도시는 뭐냐면 밴쿠버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밴쿠버라는 도시를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이것을 그래서 제가 잊지 않으려고 화면 캡처를 해놓고 10여 년 넘게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90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신입 사원들을 대상으로 뭔가 좀 성적이 좋았던 사람들을 시상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시상식을 밴쿠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하고 나서 저는 밴쿠버 가려고요 이러면서 바탕화면에 깔아놓은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러면 이게 컴퓨터 바탕화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여기가 어디야? 뭐 니네 고향이냐? 부산이냐? 제 고향 부산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밴쿠버입니다. 그러면 왜 밴쿠버를 깔아놨냐? 너 거기서 뭐 어학연수 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저는 어학연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니요 저 여기 시상식에 가려고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이 꼭 가겠다는 의지를 담아 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난 민망함과 함께 저 그냥 밴쿠버 좀 가려고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계속 말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1, 2년 지나고 정말로 시상했어요. 그때 당시 회장님께 상도 받았고 뭐 지금의 어떻게 보면 10년 이상 이 커리어를 잘 수행해 오는데 좋은 처석이 됐습니다. 저는 그 컴퓨터 바탕화면 때문에 이걸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컴퓨터 바탕화면만 깐다고 뭐 이렇게 원하는 거 이런 그런 게 아니라 목표를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표를 이야기하는 걸 꺼려합니다. 난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야. 우리 회사에서 이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꺼려하냐면 자신이 없어서 이루지 못하면 창피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봅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 10년 전에 이거 하겠다 그래놓고 이거 못 이뤘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냥 다 자기 살기 바빠서 너의 목표를 말해놓고 왜 못 이뤄라고 막 그 이루나 안 이루나 한번 내가 체크해봐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다 바빠요 살기. 그냥 나는 내 목표를 떠올리고 이야기하는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못 이룬다고 해서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중에 얻은 것만 또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해온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남들이 보기에는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의미 있는 get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들은 이제 제가 10년 뒤에 저희 데일 카네기에 있는 이제 전 세계에서 한 2,500명 정도의 강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 자격을 주기 위해서는요, 한 3년 정도, 2, 3년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강사 자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카네기 마스터 트레이너라고 말을 하는데, 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고 또는 박탈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한 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2,500명 중에. 그리고 90개국 중에 카네기 마스터가 있는 국가는 20여 개국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창립자인 한국의 이제 설립자인 저희 그 최은순 대표님이 20여 년 전에 이 자격으로 회사를 만든 이후에 제가 지난달에 최초로 이 자격을 한국에서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다른 회사에서 다니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성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떠올렸어요. 뭘 떠올렸냐면 10여 년 전쯤에 제가 이 회사 처음 왔을 때에 한 술자리에서 지금도 같이 일하시는 부장님이요. 이 부장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홍원영 씨는 뭐 여기 왔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러길래 이왕 강사 된 거 뭐 마스터까지 해야죠. 저는 그때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목표를 말하고 제가 못 이룬 게 훨씬 더 많아요. 원래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영웅담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 10개, 20개의 목표를 얘기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이룬 거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9개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 지금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야기하고 설정하고 그걸 이루어가는 그냥 재미를 저 혼자 느끼는 거죠. 이거는요. 음반 계약서입니다. 제가 원래 대학 다닐 때 꿈은 가수가 되는 거였어요.
이 자리에서 노래를 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대학가요제도 나갔다가 막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런데 언젠가는 가수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정말 이 기획사의 대표님이 와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물론 제 돈을 좀 들여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음반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올 연말쯤에는 멜론의 서비스가 될 겁니다. 제 노래가. 그래서 홍헌영이라고 꼭 검색을 한번 해줘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제 직장 생활 때문에 제가 전업 가수는 아니지만 저는 제 직장 생활이 이것을 이루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하다가 만난 사람이고 또 일하면서 제가 생계도 꾸리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 방송, 팟캐스트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100회 특집을 했어요. 개인 방송이 100회까지 간다는 건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닌데 100회 특집이라 해서 공개 방송했는데 온 사람들 뭐 1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성취예요. 왜냐면 우리 이거 100회까지는 최소한 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시작했다는 거니까. 정당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중요하지만 이 사회가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좀 더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든 저는 여러분의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우리의 꿈을, 우리의 현실을 조금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누구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성취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 휴가에 태안반도에 저희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여행 갔다 온 사진입니다. 말 안 듣는 두 아들과 저희 아내 모습도 있죠. 이것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에서의 어떤 성취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부수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성취들인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의미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의 가치를 먼저 설정합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일인가, 잘하는 일인가, 원하는 일인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좀 만족한다면 꾸준히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크고 작은 것들을 설정하고 말하고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죠. 20개, 100개를 말하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이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재미를 느끼다 보면 이 직업이란 게 결국에는 그 be와 do와 get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수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월요일 아침이 조금은 덜 피곤하고 조금은 다닐 이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취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넘어서 직업에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앨범을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뭐 이렇게 가수명이 따로 없는 건가요? 예, 제 이름 그냥 홍헌영으로 나옵니다. 예. 검색하기 쉽겠네요. 그렇죠. 홍보를 위해서. 네. 제가 예명을 쓰면 저 아니라고 할까 봐 본명을 쓰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이 있었는데요. 입사해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일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일이 숙련되지 못해서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숙련이 되기까지는 최소 좀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좀 어떻게 보내면 일에 재미를 느낄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뭐 일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모든 일이 5년 이상 걸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뭐 특정한 업무라기보다는 특정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기까지의 시간이 적어도 5년 정도라고 생각될 수 있고 특정한 업무는 사실은 1, 2년 정도면은 충분히 숙달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뭔가를 좀 빨리 배우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이런 관점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이 일을 잘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태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 일을 왜 해야 돼? 뭐 이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이런 좀 부정적인 태도가 그 일을 잘 못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문제인지. 아니면 두 번째는 지식의 부족일 수 있어요. 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런 경우는 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잘해야겠다는 의지도 있고 이 어떻게 하는지 방법도 아는데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연습의 문제거든요. 숙련의 문제예요. 그때부터는. 그때는 좀 지루한 반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걸려 있는가 이 일에 있어서 태도의 문제인가 지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연습의 문제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고 빨리 잘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일을 좀 도울 수 있는 코치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청산유수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네. 네,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동안도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는 청년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릴까.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해라 라는 명령어들이요. 우리 사회에 넘쳐납니다. 그죠? 자기계발서 책이나 뭐 어떤 걸 봐도 뭐 시간 관리를 잘해라, 뭘 잘해라,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저는 강의 때도 했으니까 저는 그 방명록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냐면 좀 더 편하게 취업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았고 대학 다닐 때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도 취업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더 짐을 지워 놓고도 여러분이 더 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편승에서 저도 살고 있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힘내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과를 하신 분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be, do, get 세 단어 기억하시죠? 이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